네, 안녕하십니까. JS 리뷰 어서 오십시오. 허정신님까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우리 마이크 폼페이오. 네, 정말 믿음직한 사나이죠. 미국 목사 출신. 그리고 이제 군복무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의리의 사나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밀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무장관도 이제 끝까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죠. 아주 그냥 뭐 강렬한, 강렬한.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분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마이크 폼페이오. 일단 지금 오늘 나와서 여전히 어김없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늘 이제 전에 국무장관 시절에도 계속 중국 공산당과의 어떤 열을 끊어야 된다. 절연,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총력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것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선을 끊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제 구도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죠? 통제하고 있는 중국 사회 전체, 거기에서 이제 이 서구 사회의 어떤 그런 힘을 받아서 세계 공장으로서 이렇게 쭉쭉 해서 발전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동화책 보시면은 임금님을 태우고 가는 말이 그죠? 말이 당나귀 뭐 하여튼 제가 잘 하여튼 의미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자기를 보고 환호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전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서 이제 어떤 정말 어떤 친구와 같은 어떤 우정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어떤 평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을 했던 거고,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는 걸 생각했었죠. 그랬는데 팬더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더라, 발톱을 감춘,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세계 공장으로 쭉 해서 여러 가지 공장들도 있고 들어갔었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당 조직을 딱 만들어 놓고, 노조처럼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기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제하고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뭐 청사진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중국 공산당에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중국은 일반 기업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북한도 일반 기업일 수가 없죠. 북한은 공산당이 있잖아요. 당에서 하는데 만약에 안 들으면 곧바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지난번에 누구지? 얼마 전에 처형당한 사람인데 굉장히 가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전 관리 같은 거 하고 있던 사람인데, 재판 딱 하자마자 한 3일 만인가? 이렇게 총살당해서 성장예술로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 공산당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내에서
각각의 그 직장도 직장 노조처럼 직장 공산당 조직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어떤 기술이라는 게 보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 어떤 사람도 봤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그 식품이 들어가려면 성분표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영양 성분표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 표시되는 항목에 보시면은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잖아. 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이 물건을 통관 한국에 시켜주는 그런 대행을 했었어요. 한 군데 미국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좀 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한국에서 있는 사기꾼 중에 하나가 이걸 배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이제 사기를 쳤냐면 저 이제 가기 전인데 이 세관에 통과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다 적어서 넣어줘야지만이 거기서 선별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뻔했는데 안 했죠. 왜냐면 원래 식품은 여기다 그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 배합률을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을 맨 앞에 쓰고 그 차례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써야 되지만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자기 친구가 하는 어떤 공장에 넘겨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그 사람하고 이제 계약 해지해버리고 끝내버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해외에 들어온 제품을 완제품인데 통관하려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중국은 자기네 땅에서 이걸 만들잖아요.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까 배합률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그것만 있으면 공장 하나 차려서 만드는 거 금방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사 제품이 막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도 예전에 모방에 원래 그 기술이라는 게 모방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 베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걸 잘 만들었죠. 모방. 그래서 만들다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께 돼서 특허도 내고 막 잘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갖다가 베껴야 되는 거. 원천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나마 창조적으로 해서 이제 잘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 나라에 공장이 딱 왔고 특허라든지 전부 다 보호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계약을 위반하고 청사진을 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기술력이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확 해버린 거예요.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소득도 높아지고 물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산당만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광군제 이렇게 해서 막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래서 이 안면인식 기술 여러 가지 막 하는 부분이 발전을 많이 한 거예요. 급속도로. 정말 발전을 많이 한 거죠. 예전에 중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씩 이제 차단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이제 세계 탑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장을 다 빼버리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서로 잘 이렇게 어떻게 지내왔지만 딱 끊어버리고 가게 되면 지금 문제가 더 이상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죠.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공장에 나가서 그쪽 차려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런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도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 통해서 해다가 이제 자기들 인민해방군한테 살도 찌워주고 했었는데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정부 같은 것도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하고 해왔는데 하나씩 꼬리가 잘렸잖아요. 뭐 텍사스행 휴스턴 그 영사관이죠. 거기 총영사관 문 닫게 됐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서류 소각을 왜 해야 되냐고 이게. 서류 소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전쟁 났어요. 전쟁 나서 나가는 게 아닌데 서류 소각을 막 하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소각을 한다는 거는 적국에서 비상 탈출할 때 폭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왜 소각을 해야 되죠? 가지고 자기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다른 데 갖다 옮기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공작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파이 활동했던 사람들 막 잡혔잖아요. 직전에 많이 잡혔죠.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할 때 그런 영사관 쪽 직원 나와서 중국말로 지시하는 내용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딱 완전히 닫아버릴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영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서 같이 해서 내 걸로 해가지고 같이 미국을 포위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름대로 칼을 갈게 됐던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리더십 지도적인 자리에서 둘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현지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2024년도에 나오겠다 선언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오겠다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나의 어떤 대안일 수가 있는 뭐 지금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 현재 위치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알려주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나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말은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뭐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일단은 현재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보신 거예요. 이분이 정확히 맞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970년대에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었죠. 헨리 키신저. 그 사람이 지금 뭐랄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열어줬다. 그 사람이 그 닉슨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물꼬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이 사실은 아까 말씀 제가 못 드렸을 것 같아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애국적인 가치는 민주당도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사실은.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민주당이 변질이 되게 만들어졌던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0년대에 이제 되고, 뭐, 중국적인 문물이 미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적인 어떤 것들이 또 중국으로 가서 기술도 전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팬더가 아니라 호랑이였던 그런 상황이 발각이 됐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가 두 명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예, 그런 체제로 간다라고 이제 딱 선언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중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였을 때 그런 미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네. 요즘 보시면 이 바이든 예전에 2015년도 얼마 안 됐어요. 7년 전이죠. 2015년도에 가서 샴페인 서로 건배하면서 영원한 동반자. 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에 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걸 받아갔고 미국은 그런데 중국에서 받아온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적을 갖다가 바로 코앞에서 이제 키워준 그런 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돼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동반자였던 그런 아니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했던 호주라든지 영국, 유럽, EU라든지 이제 뭐 WHO도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미국을 함께 이렇게 좀 해서 눌러서 내부적인 어떤 혼란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같이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으로서는 닥친 당면한 문제가 이제 당장 남중국해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이 다 틀어막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패턴트잖아요. 특허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딱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들이 망하게 생긴 거였죠. 이제. 왜냐면 회사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지원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왜냐면 막 몸뚱이로 키워놨는데 자금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공산당은 자금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시계 같은 것도 막 줘야 되고, 자기의 어떤 측근들에게. 그래야지만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모임을 결성을 해서, 그죠? 그래서 지켜줄 수 있는 친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일단 또 다른 쪽 가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쳐야 되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쳐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왔겠죠. 오늘 이제 폼페이오 장관 나와서도 똑같이 그런 관계를 끊어야 된다. 끊지 않고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따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폼페이오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셔도